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철 스님의 그 사상 중에서 네. 한국 불교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적에 가장 그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될 대목이 있다면 어떤 대목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성철 스님은 이제 흔히 많이들 알고 계시는 도노돈수 선사상 중에서도 아마 도노돈수 사상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셨다 하는 데서 가장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큰 선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것도 80년대 아마 초가 되는지 도소람의 일타 스님을 제가 뵈러 갔을 때, 그때 그 성광사에서는 법정 스님이 주로 그 보조국사를 연구회를 조직하셔서 거기서 특히 도노 점수의 문제를 가지고 몇 번 아마 세미나를 한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만은, 그래서 해인사에서는 도노 돈수의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중심적인 연구를 하고, 또 송광사에서는 도노 점수의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서로 대응을 해서 토론회를 열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도 아마 그런 두 가지가 지금 총문에서도 최근에도 무슨 논의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저만 조계 종의 이념을 정말로 무엇으로 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가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큰 스님께서는 거기에 큰 역할을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철 스님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또 여러 가지 그 입장에서 네. 평가를 감히 어느 분이 내리겠습니까만은 굳이 그 평가를 해본다면 승려로서의 큰 스님, 또는 불교 사상가로서의 큰 스님, 한국의 그 정신적인 지도자로서의 큰 스님, 이렇게 이제 대별해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교수님께서는 그 각각 그런 관점에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스님을 뵀을 때 제가 그런 질문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빨리 통일이 돼야 되는데, 이 남북 통일의 문제 같은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스님께서는 제가 볼 때 첫째 그 백년암에서 일반 사회로 한 발짝도 나오시지 않으셨다 하는 데서 아마 선가로서,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서는 최고의 경지에 계신 분이 아닐까, 저 개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사회와 너무 동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스님께서 사회를 모르신 게 아니고, 제가 서재를 보여주셔서 봤는데 수많은 저서들을 가지고 계셨고, 그런 최근에 나오는 모든 과학서를 비롯해서 사회과학에 관한 서적들도 많이 읽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이제 그때의 성주 계곡 말씀을 하셨어요. 좀 더 우주를 크게 내다볼 때는 너무 조그만한 그런 우리 눈앞에 닥친 문제를 가지고서 불교적인 세계관을 보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조그만한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불교와 연관을 해서 보려고 그러면 오히려 좁은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운둔을 단지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수도자로서의 긍지를 최고 경지에까지 갖다 놓으시고 그것을 지키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면에서는 종교 지도자로서나 또는 정신적 지도자로서나 다양면성을 갖추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서서 현대 이 사회가 급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급변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걸 의미합니다. 항상 변화만 있다는 것은 어떤 안정된 상태가 없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안정된 속에서의 어떤 변화, 즉 불변화 속에서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은 스님은 불변의 위치에서 정말로 재행무상의 변화하는 세계를 내다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철 스님은 이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 한국 불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난제를 또 가지고 있고, 성철 스님이 가고 안 계신 한국 불교의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철 스님이 수도자로서의 모범을 보이셨고, 또 사상적으로는 도노돈수라고 하는 두 거대한 선의 물줄기에서 하나의 선 종지를 갖다가 제시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우리 이제 스님들을 비롯해서 불교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좀 더 연구를 계속해 가지고 상당한 기간 동안은 이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세기에 가장 과학에 일치하는 종교는 불교다. 그런데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요, 과학 없는 종교는 맹인과 같다. 그래서 흔히 이제 그 20세기 과학자들 중에는 과학과 종교가 사실은 같은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특히 그런 과학적인 세계관과 불교의 선적인 세계관 속에서 무엇인가가 만나고 있는 것을 예시를 하셨는데, 지금은 과학의 시대입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불교가 더 발전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우리가 스님의 사상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또 최근에는 그래서 오히려 수준 높은 이 백인들의 중산층 이상의 미국인들이 불교로 많이 전향을 한다. 아마 신문 보도를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스님의 그런 큰 뜻을 되새기면서 우리 후학들이 그런 방향에서 또 노력을 경주한다면 더욱 스님의 뜻이 우리 한국 불교의 발전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이제 다 끝나고 혹시 또 하실 말씀이나 또 기억나시는 거, 일화가 있으신 말씀해 주시죠. 아마 그것이 70년대 중반 뒤인 것만 제가 이제 기억이 나고 확실치가 않습니다. 저희 학교 총장을 지내신 지관 스님께서 스님을 통해서 이제 저를 대동하고 내려오라는 그런 분부를 받으셨다고 지관 스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서 제가 이제 지관 스님을 모시고 행사로 내려가서 바로 백령암으로 가서 스님을 아련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별로 제가 뭐 한 일도 없고, 단지 제가 아까 신과학 말씀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서양의 과학이 우리 동양의 종교, 특히 불교와 어떤 만남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제가 학회를 통해서 논문으로나 몇 번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스님께서 그 논문을 읽으시고 저를 불러오너라 하실 정도로 과학에, 특히 현대의 과학 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감히 뭐 제가 스님을 참 그렇게 불러서 갈 만한 인재도 못 되지만, 스님께서 그렇게 당시의 그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양자역학이라든가 현대 물리학이 안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체론적인 사유 방법이
불교의 교리를 갖다 해석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저희가 더군다나 대선사이신 큰 스님께서 오히려 더 과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것도 특기할 만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 부름 받고 가신 건 뭐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그때도 이 중도 사상을 주로 말씀하셨어요. 오비구를 최초로 만나서 부처님께서 제 일성이 비유 비무다 라는 그 중도 사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